지금 제 옆에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계원입니다. 네. 조계원 의원님 나오셨는데 네. 또 오늘 네. 이해찬 네. 전 총리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제 네. 운거가 됐는데요. 네. 어떠신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4명의 대통령과 함께 하셨고 4명의 대통령을 낳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이해찬 전 대표님이십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많이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많은 모함을 받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제명,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정치권에서는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대표로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법적인 결정 없이 그 출당이나 제명 조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제명과 출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의 대통령으로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을 또 놓아주신 분이 이해찬 대표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큰 별이 지셨습니다. 정말 아직도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많으신데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네, 우리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비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KCJ님께서도 이 시대의 네. 참 정치인 이해찬 총리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참 많은 분들이 보디님도 이해찬 전 총리님 추모해 주셨고요. 이정자님께서도 추모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시민 분향소 설치에 관해서 문의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지금 서울에는 서울대병원 네. 장례식장이 있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도 시민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추모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좀 추모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신가요? 뭐 추모의 마음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 길을 달려오신 분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하고 또 영면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모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의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큰 일을 해오셨는데 또 많은 국민들이 자세한 건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고인이 해오신 정말 큰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해오신 그걸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그러면은 좋겠다. 이해찬 전 총리의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뭐 네. 다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해찬 대표님은 좀 그랜드 비전을 좀 설계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항상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분이고요. 이를테면 이제 민주주의는 그 평화의 그 기반이고 초석이다. 뭐 그리고 통합과 포용이 대한민국의 결국은 북한에 대한 통합과 포용이 결국은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실력과 실천과 실행 이거 삼실을 강점을 가진 분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정말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좌표를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이해찬 국무총리님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이해찬 전 총리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위원님께 지금 뭐 애도 기간이라서 당내 여러 가지 논의, 토론 이런 것보다도 좀 애도에 집중하자라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네.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이 합당이라는 대의 요거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절차적으로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합당에 대한 큰 뜻은 뭐 함께하는 건 어떤 것인지 그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네, 이제 그 최고위원회와의 협의조차도 없이 네. 좀 당 대표에 의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최초로 주가지수 5천을 돌파하는 국민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끼얹었다 할까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전격적이었고 그 전격적인 만큼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대부분의 문자들이 그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 네.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최소한의 그 논의 절차를 거치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의 수렴, 통합 논의를 하더라도 의사의 수렴이라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무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 사람의 후보자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서류상이나 뭐 예외 없는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당한 공천과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제 이 공천 프로세스에 지금 조국당과의 합당 이 변수가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약속조차도 지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내몰렸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한번 지난주에 확대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시도위원과 각급 운영위원장은 한 30여 분이 한번 투표를 한번 해봤어요.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 근데 30분 중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하신 분은 단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한 명.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지역에서의 여론은 합당 절차가 그러니까 합당 논의가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출마하려는 분들이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지방선거 전에 꼭 이런 논의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당원 출마를 떠나서 이제 민주당이 이 지방선거를 압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일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민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합당으로 인한 시너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통합 정당으로 그 투표하는 것이 통합 정당에 가는 표가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통합의 과정은 여러 가지 그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광역이건 기초건 그 통합 정당의 후보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은 기본적인 그 광역 단체장의 배려 그리고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 위에 이 배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민주당 후보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자신들이 준비해왔고 이 했던 모든 프로세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통합 논의 속에서 다시 물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그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가장 중시하는 민주당에 민주 없다. 이런 비판을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합당은 뭐 그것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되 이 합당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 선거를 앞둬서 하려는 거는 오히려 예. 지금 준비하는 많은 후보들도 있고 또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빨리 하려면 오히려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네. 그 정당의 현 주소, 지지율, 국민적 지지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네. 짚어보고 그것을 기반해서 합당을 논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갤럽 지지율을 보면은 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 영역까지도 민주당이 확장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계기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조국당과의 지금 합당 논의로 모든 논의 자체가 블랙홀처럼 이 합당 자체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즉 미래에 대한 내란에 대한 완전한 청산 아직까지도 100% 청산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과 대안을 논의해야 될 지방선거에서 이 블랙홀처럼 합당 논의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가 한번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또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53.1%가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코스피 5천도 달성을 했는데 네. 뭐 이 합당 논란이라든지 네. 이해운, 네. 지명자 철회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네. 상승세가 오히려 좀 꺾인 게 아니냐, 상쇄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럼 이런 말씀에 네. 의원님 말씀이 이런 분석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요. 네, 예. 일단 리얼미터 조사는 그 네. ARS 조사의 특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그 강력한 지지자들이 집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집중이 오히려 이제 국힘당의 경우에는 이제 당정 대표의 단식으로 해서 좀 몰리는 그런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갤럽 조사를 보면은 22%로 전주 대비해서 2%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국민 여론 전반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민주당의 그 지지율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42.7%고요. 그 3일 전에 이루어진 갤럽에서는 43%입니다. 거의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동은 없는데요. 저는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간극이 거의 20여 프로가 납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11% 정도 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민주당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온전히 좀 담아내고 있는 방향으로 네. 온전히 담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그런 부분 그런 면에서 봐더라도 조국 혁신당과의 그 통합 논의가 그렇게 지금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당일날 이제 합당 제안이 있었던 당일에는 아니 지금 막 오전에 코스피 5천을 찍고 이렇게 분위기 좋고 그리고 한덕수 관련한 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전날에 선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참 내란 재판 첫 내란 재판의 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뉴스가 쏟아져야 할 판에 네. 지금 이게 합당 제안으로 모든 네. 이슈가 오늘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빨려 들어가는 게 맞아?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 당일 그날이 아니었어도 그 다음 날이었더라도 이제 계속 똑같은 또 우리 의원님 생각해 보니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라는 게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비판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자체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용합니다. 네. 민주당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내란의 청산에 대한 네. 확고한 그 신념과 의지와 그에 필요한 정책, 네. 특검의 정당성 이 모든 것들도 다 지금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과 중수처법 개정안 이 지금 이런 이슈들이 지금 묻혀버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지금 지방선거 전에 블랙홀처럼 합당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이슈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광주 전남 통합 네, 예.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예, 예. 광주 전남은 굉장히 빨리 우리는 합칠 수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네. 받고 있는데 네. 지금 광주 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이제 네. 회의를 통해서 네. 행정 통합 네. 이 회의 네.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오늘 아침에도 7시 반부터 네. 이제 통합 특위에서 전체 그 국회의원과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광주시장, 전라남도 도지사가 함께하는 네.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그리고 동부청사가 3청사를 좀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통합 특별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명칭. 의견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분분하네요. 최종 조율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것도 전남 광주 특별시냐, 네. 광주 특별시냐. 예. 이제 의견이 네. 어느 정도는 좀 수렴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수결로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판까지도 지금 일단 의견을 네. 서로 확인을 하는 상황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통합 명칭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약칭에는 네. 광주 특별시로 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약칭에는 전남이 빠졌네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광주에 대한 배려가 포함이 됐다. 이런 이 논의가 계속 오고 갔었거든요. 네. 아침에 이제 표결을 해보니까 전남 광주 특별시가 이제 명칭이고 본래. 가장 많았고 네. 그다음에 한 표 차이 정도로 이제 광주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되 약칭을 광주 특별시로 하자. 네. 거의 대등했었는데 네. 이걸 이제 하나로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 특별시로 그러면은 약칭을 약칭으로. 하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네. 갈 것 같더라고요. 나오는 순간 이제 오늘 좀 방송 토론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순간까지는 이제 결정이 안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광주특별시라고 말을 들으니까 좀 두근두근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뭐 저는 이제 전남의 전남 의원이기 광주특별시, 때문에 네. 전남 광주특별시를 예. 그 제안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서로 또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약칭으로 광주의 명칭을 네.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네. 이제 3청사로 나눈다. 그러면 무안하고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동부청사 순천, 순천에 순천, 무안, 광주. 이 명칭은 정확하게 좀 최종적인 명칭은 확인해 봐야겠는데 네.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일단 그렇게. 주 청사는 뭐 특별시장 권한으로 남겨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까지는 삼청사를 좀 주된 청사를 논하면서 분란이 좀 있었거든요.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걸 해소한 거죠. 네. 삼청사 체제로 해소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속도감이 붙는다고 네. 저도 이제 느꼈었는데 속도감이 착착착착 붙는 것이 예.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죠. 과거 이런 통합 논의가 결렬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결렬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명칭과 사실 청사 문제. 맞습니다. 이 명칭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어느 일을 통합하더라도 그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 막 나중에 헌법 소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잃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명칭이 확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이제 새롭게 지방 분권 시대가 정말로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도권 1극 체제에서 이제 지방과 함께하는 5극 체제로 5극 3특 체제로 가는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도청이 현재는 좀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이 사무 공간 자체가 서남 쪽에 위치되어 있으면 그래서 동부청사를 별도로 순천에 있는 거 같이 새 청사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운영하는 걸로 운영하기 합의가 된 때문에 거죠. 균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이게 특별시로 네. 되면은 네. 다시 한번 논의를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네. KTX, 아, 예, 예. KTX 한반도 KTX 신설해 보자. 네, 이 예. 논의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저와 또, 네. 또 동북권의 네. 전남 동북권의 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전북의 의원님들 일부 해서 네.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KTX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호남선과 네. 경부선으로 대표되는 KTX. 그렇죠. 그리고 그 호남선에서 이제 일종의 그 익산에서 분기해서 전라선이 있거든요. 네. 전라선을 우리 이제 여수나 순천으로 오는 데는 이용을 했는데 이 전라선이 옛날 구철도입니다. 그리고 일반 철도고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수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예,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네. 예, 2시간 50분? 10분대. 2시간 10분대까지 최대 빠른 것은. 예. 서울 부산. 네. 제일 빠른 것은. 제일 빠른 것은. 근데 여수까지 360km. 네. 그래서 한 70km 되는데 네. 40km 정도 짧잖아요. 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50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또 서울과 광주는 325km입니다. 네. 예. 그런데도 거기는 이제 1시간 38분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내륙선으로 이제 서울에서 남서울에서 네. 그다음 용인, 안성, 청주를 거쳐서 북대전, 세종, 세종과 북대전 그리고 이제 동전주 그리고 이제 구례, 순천, 동순천, 여수로 이어지는 이 내륙선으로 직선으로 보면은 거리 자체가 325km, 딱 서울 광주 거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서울과 여수 간에 또 이제 2시간대 물리적으로 2시간 이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노선상에 있는 남원이 또 달빛철도의 결절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동순천역은 또 남해에서 또 동서간의 결절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균형 발전의 물리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행정수도 세종에 네. 예, 그 위상이 걸맞는 철도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인프라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서울도 사실은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밖에 없는데 미래 개발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노선인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노선. 그러니까 익산역을 거치지 않고 이제 완전 직선으로 해서 네. 320km, 25km, 예. 325km로 단축시키는. 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네. 논의를 좀 왕성하게 활발하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청주 간 노선은 네. 청주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이미 300만 네. 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아마 민간에서도 이건 참여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노선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청주에서 세종 북대전을 거쳐서 예, 그 동전주 남원 예, 구례 순천 여수로 네. 동순천 여수로 내려오는 이 구간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의외로 전라선 전면 네. 직선화 전용 고속철도 만드는 거에 비해서 조금밖에 예산이 더 추가로 안 들면서도 그 가성비는 훨씬 높아지는 거죠. 예. 이거 생기면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수 네. 밤바다라는 노래 많이 부르면서 네. 여수 여행도 많이 가고 싶은데 네. 생각보다 접근성은 그렇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면은 저녁에 퇴근하고 네. 여수의 낭만 포차를 즐기고 밤 12시 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밤 12시 전에요. 예. 반나절 생활권이 그런 겁니다. 반나절 생활권으로 네, 예. 여수를 네. 여수 포차를 가서 예. 네, 퇴근하고 여수뿐만 아니라 여수 포차를. 순천에도 네. 정원 그렇죠. 국가정원이 있고요. 국가정원 저도 즐길 게 가봤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또 남원에도 네. 생태 그다음에 전통 문화들이 워낙에 많고요. 예. 즐길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이제 시민들이 뭐 서울에 살아도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들으면 다 여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여수 가면은 그 낭만 포차 그게 딱 있고 또 이렇게 다리 네. 이게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야경. 야경. 그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네. 또 포차에서 한 잔을 기울이는 힐링하고 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분위기를 있는데 여수 밤바다 분위기를 네. 서울에서 네. 퇴근하고 즐길 수가 있다. 네. 이제 그게 바로 한반도 예. KTX. 예, 그리고 또 네. 여수에 제가 네. 복합 아레나를 유치하려고 해요.
복합 아레나가 되면은 K-팝의 성지로 여수가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복합 아레나. 예, 그러면 또 수도권에서 K-팝을 즐기러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예. 아 이거야말로 지역 경제를 완전히 예, 이렇게 예, 세우는 네. 획기적인 수단이 아무래도 교통부터가 아닌가. 그렇죠. 예. 인프라는 이제 균형 발전의 기본적인 물리적 토대입니다. 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어우 왠지 또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기대감에 또 마구 또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막 전주, 전남, 네. 광주, 네. 특별시 약칭까지 이제 네.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정말 일이 막 성사가 되는 것이 착착착착 보입니다. 네, 예. 앞으로 조기현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끝으로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예,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님의 운구가 지금 막 그 서울대 병원 영안실로 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고인의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의 그 길을 걸어오신 고인의 넋을 다시 한번 위로드리고요. 그 길을 꼭 더불어민주당이 받아 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그리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 길에서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